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3,000달러 돌파를 시도하다 강력한 저항을 맞고 51,000달러 언저리까지 튕겨져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호재성 이슈가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이 53,000달러 문을 열려는 시도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400BTC를 사들였고 추가로 3000BTC 정도를 더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직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하필 비트코인 채택 첫날부터 엘살바도르의 디지털 월렛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무려 35,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 첫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진 디파이 특성은 기존 레거시 금융이 바라보기에도 꽤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크게 시세가 흔들리면서 대체 얼마나 많은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이 1시간 동안 2억 1,500만 달러 청산이 이루어졌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특히 4,000달러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긴 것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솔라나의 선전인 것 같습니다. 올라도 너무 올라서 이제 그만 오를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45%가 급등했는데 이러다가 시가총액 순위에 있어서 리플도 밀어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폭등 뒤에 의미 있는 조정이 잇따를 수가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는지 그 전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 탈환을 시도하고 다시 튕겨져 내려온 상황인 만큼 여러 이슈들 잘 파악하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9,290달러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53,000달러 돌파를 시도했지만 보기 좋게 저항에 걸려서 튕겨져 내려왔습니다. 52,000달러를 내주고 51,000달러까지 내주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면 이 부근의 저항이 꽤나 강력하다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보기 좋게 뒷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이 한몫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엘살바도르가 최소 400BTC를 구매한 것을 확인하면서 5억 달러 가까운 규모의 청산이 이뤄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장 큰 장벽이었던 51,000달러를 다시 테스트한 뒤에 봄 세력을 누르고 반등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4시간 공매도 청산 규모는 5억 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400BTC를 구매한 상태이고 추가 구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디지털 월렛 치보를 다운받는 국민 한 사람에게 3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신탁을 설립하기로 하고 의회와의 회동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억 5천만 달러를 5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구매할 경우에 3000BTC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정식으로 채택한 날부터 말썽이 생겼습니다.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디지털 월렛 치보에 문제가 생겼다. 일부는 설치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데이터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뭐든 시행 첫날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워낙 글로벌한 관심사가 된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요투데이는 비트코인이 53,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기 전후 1시간 사이에 무려 2억 1,5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포지션이 청산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청산 규모가 가장 컸는데 1시간 기준으로 이더리움 롱 포지션은 8천만 달러 규모의 청산이 이루어졌고 이더리움 숏 포지션은 126만 달러 규모가 청산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물량의 이더 롱 포지션이 청산당하면서 이더리움은 장중 3,700달러대까지 후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4.5% 정도까지 더 빠진 건데 이더리움 트레이더들이 4,000달러 선 아래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 3,300만 달러 규모가 또 리플은 1,600만 달러 규모가 청산됐습니다.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엄청난 대결을 벌이다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아쉬운 후퇴 양상을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입증받는 전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스탠다드 차타드가 첫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더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3배 더, 또 이더리움은 10배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대출, 보험거래 등 거래가 가능한 금융시장에 가깝다. 반면 비트코인은 통화에 가깝다. 광범위한 이더리움의 응용 사례를 감안할 때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 범위로는 5만 달러에서 17만 5천 달러를 제시했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2만 6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를 목표 가격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상대적인 복잡성과 개발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익률도 크지만 리스크도 더 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회복한 뒤에 5만 2천 달러 리테스트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기관들의 역할이 적잖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유입된 자금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인쉐어스는 최근 디지털 자산 주간 펀드 흐름 보고서를 통해서 9월 3일 기준으로 앞선 7일 동안 9,800만 달러가 암호화폐 투자 상품으로 유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3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기를 모은 상품의 주역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폴카닷, 리플 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비트코인에만 5,900만 달러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기관의 비트코인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다변화하면서 알트코인 투자 비중도 35%까지 상승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기관 자금이 크게 들어와야 눈에 띄는 힘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 대체 언제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지 더 주목되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금 옹호론자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금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수십억 달러 손실을 피했다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해 반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금 대신 비트코인 투자를 선택해 수십억 달러짜리 실수를 피했다라고 밝히면서 지난 12개월 금과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각각 마이너스 5.88%와 376.34%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는 종목은 단연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도 오르더니 9월 7일 장중한 때 195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시가총액 역시 52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도치코인과의 격차를 다소 크게 벌리고 시가총액 7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칭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솔라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45% 이상 급증했는데 같은 기간 12% 정도 오른 리플과 비교했을 때 실적 면에서도 크게 능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이 우패드기에는 솔라나는 강한 상승세에 있다. 황소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인해서 가격이 150달러 이상으로 올라 상승세가 재개됐음을 시사한다. 솔라나는 이제 179.45달러를 향해서 랠리를 할 수 있다. 단 랠리를 멈추면 트레이더가 출구로 돌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격한 후퇴가 뒤따른다. 곰 세력이 솔라나 가격을 134.74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면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인 105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요즘 에이다 카르다노가 알론조 하드포크를 앞두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 랠리에 대한 아쉬움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예상대로 대규모 퍼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셸리 업그레이드 당시에도 같은 상황을 봤다. 이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들을 그저 태워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9월 12일은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더리움 지지자인 앤서니 사사노는 카르다노 테스트넷에서 문제가 보고된 뒤에 비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찰스 호스킨슨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있지만 하필 이럴 때 급등 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아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최근 한 달 넘게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넉 달 만에 53,000달러 돌파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조정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경우도 없지만 또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건강한 조정 뒤에 다시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